안녕하세요. 조직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강 조직변화와 개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변화와 개발에서는 조직변화의 의의, 조직변화의 접근 방법, 조직변화의 단계와 구성요소, 성공요소, 변화에 대한 저항 원인과 대응 전략, 조직개발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자, 저기서 소단원 1, 2를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조직변화, Organizational Change. 조직변화라는 거는 그 자체로 조직이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이 바뀌는 거죠. 우리 조직은 늘 바뀝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리고 올해가 내년하고 똑같을 수도 없어요. 자, 조직이 변화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아닙니다. 단지 변한다는 거예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아보고 또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가, 즉 조직 변화에 대한 관리, 조직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보는 겁니다. 자, 변화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목표는 변화 과정에서 쇄신을 하고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쇄신, 즉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개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생존의 가능성, 생존력을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조직 변화 관리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직 혁신, 그리고 조직 개혁, 그 다음에 조직 발전, 그리고 조직 동태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태화는 액티베이팅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행이나 역할 패턴을 변경한다. 왜 변경하죠? 쇄신하려고 또는 개선하려고. 개선이 뭡니까?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거는 완전히 개혁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관행이나 역할 패턴을 변경하는 거는 혁신을 한다, 쇄신을 한다, 개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 조직이 뭔가 활동을 했으면 그 성과, 결과가 어떻게 된다? 좋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효과성, 조직이 똑같이 일을 했다 그러면 결과가 더 좋도록, 성과가 더 좋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효과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고, 높인다는 얘기죠. 자, 조직의 동태화는 무슨 말입니까? 신축성을 가지게 한다. 왜? 동태, 태가 동하니까요. 환경이 변화하니까 조직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형상도 변화하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거는 왜 변화하는 거다? 또는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신축성,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직의 성격을, 유연성을 키우고, 그래서 왜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직 발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조직 발전, Organizational Development. 인간적인 측면을 개발하는 것을 조직 발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발전이라는 거는 오늘 이번 강의 시간에 배워야 되는 조직 변화 또는 조직 개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조직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거에 관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이다, 결론이다, 또는 궁극의 어떤 도달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전부는 아니지만요. 자, 인간적인 측면을 개발한다. 그리고 조직의 배경 또는 조직의 속성에는 변화의 속성에는 잠행성, 불연속성, 총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행, 가라앉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무슨 말이에요? 드러났을 때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미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이미 진척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연속성.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과정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연속성이죠. 불연속성. 총체성을요. 자, 변화라는 게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조직 부서에서 어떤 역할만 바꾸겠습니다. 또는 배치를 어떤 걸로 바꾸겠습니다. 권한과 위계 질서, 위임 정결 규정을 바꾸기로 합니다. 인사 관련 이렇게 됩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의 환경 전체가 바뀌는 총체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변화 관리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조직 변화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속도에 따라서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 시기에 따라서 반응적 변화와 예측적 변화, 참여에 따라서 참여적 변화와 강압적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속도는 뭐냐면 점진적, 조금씩 변해가는 거는 점진적 변화이고, 급진적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자, 6월 1일부로 바꾸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바꾸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바꾸겠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죠. 점진적 변화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나갑시다. 급진적 변화는 re-engineering. 엔지니어링의 구조를 바꾼다. 이거는 생산적인 측면이 강한 거고요. restructuring. 이거는 조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 스트럭처를 리셋하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시기로는요, 반응적 변화는 사후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해서 그 뒤에 바꾸겠다. 예측적 변화는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바꿉시다. 그래서 사전적 변화. 참여는 참여적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참여해서 바꿉시다. 자,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조직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나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바꿔봅시다. 강압적 변화는요, 당장 바꾸시오. 이거는 다소 저항이 있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바꾸는 것 자체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강압적 변화. 또 반대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또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바꿔야 되는데 급진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바꿔서 대응을 하려면 참여적 변화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조직 변화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 가지예요.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Structural approach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기술적, 행태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적 접근 방법은 전통적 접근 방법, 공학적 접근 방법, 의사전달망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다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통솔 범위나 권한과 책임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규율입니다. 그냥 기획적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규칙입니다. 공학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인간 행동을 수정하자.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뭔가 바꿔보자. 굴드너라는 학자가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장한 내용이 되겠어요. 의사전달망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상과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비일상과 비반복적인 업무를 구분을 해서 의사전달망, 즉 루틴한 일에 대해서의 보고체계와 비루틴한 일에 대해서의 보고체계를 달리해서 의사전달망을 이원화하자 또는 나눠서 그 성격에 맞게 준비하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 접근 방법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적 요인을 과소평가했다. 왜요?
통솔 범위와 권한 책임과 인간 행동을 뭔가를 하고 망을 설계하고 하는 거는 뭡니까? 계획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해서 하는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 요인이 배제되었다. 그 다음에 환경을 경시했다. 이 제반적인 환경,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는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이런 구조적인 접근 방법은 룰에 의해서 다소 이제 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약속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그런 국가별 차이에서는 다소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은 Managerial and Technological Approach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학적 관리법과 관리과학 기법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합리화하겠다.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겠다. 왜? 이거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해서 불확실성 또는 안 좋은 성과를 사전에 배제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직무 분석, 평가, 문서 양식, 문서에 대한 처리 절차, 원가 계산, 급여 계산, 행정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산화, 그 다음에 심지어 사무 공간에 대한 배치 연구까지 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흔히들 OR, Operation Research 또는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 ERP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정보 유통의 효율화 같은 거를 꾀하는 측면이 바로 이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양적 모형이고 현실을 너무 단순한 걸로 가정했다. 그리고 구성원의 적응력을 고려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관리나 기술적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단순하게 오늘 얘기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반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거나 이해하거나 활용하거나 또 이걸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이런 거에 대한 구성원들의 능력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행태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Behavioral Approach. 행태.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행동의 가치관, 행동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면 조직이 변화된다라는 발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업무 수행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고 동시에 개인의 성장, 개인의 자아 실현을 꾀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집단역학, 소집단론, 인간관계론 등의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기는 행태적인 접근 방법, 조직 발전, 아까 얘기했죠. 조직 발전,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게 행태적 접근 방법의 주된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행태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조직 전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가마다 그러니까 잘된 국가, 좀 덜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연구가 요구된다. 즉 실증적인 연구는 방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소 이론적인 접근으로 하기에는 한계는 있다. 이거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론이 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12강 조직 변화와 개발에 있어서 조직 변화의 의의와 조직 변화의 접근 방법 소단원 1, 2에 대해서 배웠고요. 계속해서 3, 4단원, 5단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